안녕하세요. 성상현 주리 풍사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 전일 해외 증시를 보면 전일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나라가 연휴가 들어왔을 때 다른 해외 증시들은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전체적인 상황이 나왔고, 중국이나 이런 일본은 마지막 날 좀 떨어졌는데 전체적인 상승세를 띠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부양책과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약간 긴축보다는 부양을 하겠다는 약간 분위기로 해갖고 아직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 유동성과 실적 장세가 덩달아서 이제 이어지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배워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연휴 전에는 전전일까지는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은 좀 안 좋지만 안 좋은 만큼 이제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물론 우리나라는 내려가진 않고 좀 나름대로 잘 버텼긴 했지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반전이 있을 법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종가 베팅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저는 이제 시향을 그렇게 받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 증시라든지 세계 증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월요일 날 갭을 뜨고 시작할 상황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역시 전고점을 뚫어서 이제 5천만 원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이제는 확실히 그러니까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는 오히려 더 비싸네요. 지금 세계는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약간 할인된 폭인데 이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흐름을 좀 잘 지켜봤는데 모든 투자 투자 쪽 그런 것 쪽은 이런 걸 자금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거래대금 별로 없긴 하네. 이제 이날부터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연휴 동안은 주식시장에 돈이 돌아가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이 슬슬 비트코인 쪽에서도 많이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겸업하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거래소들이 많이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세계적으로 추세도 좋지만 이제 연휴 동안 좀 할 게 없으니까 좀 이게 좀 가지고 놀아보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비트코인들을 좀 은근히 많이 주변에도 많이 하고 좀 살펴보니까 꽤 많이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도 지금 분위기가 좋고 이런 거 보면은 하루에 39% 이런 거 올라가는 것도 막 있고 샌드박스 좀 마음에 드네요. 생긴 게 이런 건 좀 비트코인도 이제 슬슬 공부해서 하면은 괜찮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점점 이제 조그만 것들은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이제 알트코인들도 많이 대금이 들어오면서 약간 투자 자산으로 좀 여겨지는 분위기니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세계 경제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한번 터뜨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이제 눌렸을 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어딜까요? 위지트부터 해가지고 눌렸을 때 이렇게 음봉 나오고 눌렸을 때 매매를 해보면 종가식으로 매매를 해보면 좋은 결과가 항상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종가 베팅해서 갭 상승해서 시작하면은 매도 이런 방식으로 음봉 뜨는 상황을 잘 노려가지고 왜냐하면 장중에 맨날 이놈들은 갭을 뜨고 밀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있었지만 전고점 뚫어내가면서 좀 버텼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설사 물린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음봉 때마다 이렇게 좀 사서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물론 대장주인 위지트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비덴트 같은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대장주를 항상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SBI 인베스트먼트도 이것도 좀 탈락한 것 같고. 자, 그렇게 보고 오늘 좀 쳐다볼 종목들은 우선 내일 쳐다볼 종목들은 LG전자 쪽이 심상치가 않아요. LG전자 쪽이. 근데 LG전자는 왜 심상치 않나 이렇게 잘 좀 살펴보니까 이쪽은 요 애플카 기대감이 살아있어요. 누가 차를 맡든 간에 납품은 어차피 이 LG전자하고 캐나다 마그나 합작 법인이 설립하는 건 거의 확정이니까 여기가 설립되면은 애플카에 납품도 하고 이제 그 LG전자 쪽에서 뭔가 산업적으로 구조가 바뀌는 그런 변혁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산업부도 폐쇄시켰잖아요. 모바일 쪽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쏠리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LG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장난 아니에요.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추세가 미쳤습니다.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몰랐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옛날에도 제가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 좀 좋아하니까 좀 찾아본 게 있었는데 좀 간단히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 POLED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차량용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 영상 요거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 구부리기도 하고 이게 뭐냐 플라스틱 OLED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새로운 소재로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납품도 하고 있어요. 캐딜락에 납품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희 시연했던 재작년 SEC 뭐 이런 데서 시연도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납품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테슬라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내용도 있고 애플카에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다기도 하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지금 엄청 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완전히 그 시장의 저거를 추세를 깨고 이제 사업이 완전히 변모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냥 기대감이 엄청 하고 그런 식으로 LG전자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상황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보다는 우가 결과적으로는 항상 좀 가볍다 보니까 조금 더 돈이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얘네 시가총액이 1조고 LG전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26조니까 상대적으로는 우가 조금 세력들이나 좀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변동성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추세면은 우를 통해서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수급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메이저들은 우를 들어가지 않고 저기를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연속성 엄청나죠. 지금 보면 수급 장난 아니죠. 외국인들은 주장창 팔고 있는데 그걸 연기금도 주장창 판다는 연기금조차 연속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투신이나 보험 이런 데서 금융투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모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보가 더 빠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수주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나 기아도 나쁘지 않은데 그쪽은 이제 애플카 때문에 거품이 잠깐 일어났던 내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춤주춤 하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사는 것 좋아요. 이럴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지금 고점 대비 거의 이런 종목이 고점 대비 지금 15% 16%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 대기업들이 이럴 때 사는 게 진짜 좋아요. 그럼 장기적인 지금 우상향을 깨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금요일날이든 목요일날이든 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조금 월요일날 갭이 좀 많이 뜰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요. 뭐 이렇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대차보다는 직접 수혜주가 있는 약간 기아차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아이오닉 5가 나오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또 다시 활개를 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이 조정을 받은 구형테크라든지 아진산업 쪽이 애플카만 지금 중단됐다 뿐이지 중단이죠. 결렬이 아니죠. 완전히 중단됐다 뿐이지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요 저점에서는 저점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 아진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고가권을 도전하러 충분히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추매를 하는 게 더 좋았는데, 추매는 좀 힘들 거라는 좀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1차 파동 구간이라 얼마든지, 따지고 보면 2차 파동 구간이네. 근데 1차 파동에서 기간 조정이 엄청 오래 길었기 때문에 충분히 2차 파동 구간에서도 시세가 나올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진산업도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요. 딱 이제 어떤 걸 쳐다볼까요? 그린뉴딜 쪽에서 그린케미칼이 다시 바닥을 잡고 나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이제 아까 쳐다볼 게 뭐가 있었는데, 뭐 가스대 바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LNF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걸 매수를 하셔야 돼. 시장이 대장주다 보니까 이런 걸 매수하셔야 되는데, 참고 삼아서 지금 제가 하나 좀 또 보여드릴게. 여기 보시면 이 트렌드 가셔서 여기 가면은 염승환 부장이 또 여기 염블리가 투자 전략 이렇게 내용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대표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그 산업 자체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뽑히는 종목들은 좀 매수를 적어도 포트폴리오에 30%는 담아야 돼요.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은 괜찮은 산업군의 업체의 업황에 괜찮은 종목들 대장주 위주로 한 이 노란색들이 자기가 이제 뽑는 여기 시장의 대장주라고 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업종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은 내용들 나오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참고해서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 아무래도 좀 여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좀 매수를 하는 쪽으로 죄송합니다. 진행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염블리가 2021년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연부장님이 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 다루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시윤 주식 TV에서도 이번에 다룰 거 뭐 이런 거 관심 종목 이런 거 다룬 게 있어요. 내용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도 참고해 보시고 좋은 종목들 많이 다뤄주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겹치는 종목들이 있어요. 막 차트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좀 참고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동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고, 동방과 비슷하게 넵튠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넵튠이 약간 좀 뭐랄까 쉬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렴이 지금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고 하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얘도 언제 쏠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주 IB 투자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좀 충분히 참고를 할 만하고요. 넵튠은 이제 저기죠. 얘가 좀 더 안 좋네. 그럼 넵튠 쪽을 하는 게 낫죠. 이 넵튠이 대장주라 보고. 얘가 많이 꺾였네요. 그래서 크래프톤 관련주로 해갖고 크래프톤도 상장하면은 막 몇십 조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동방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넵튠도 충분히. 그래서 이제 넵튠도 좀 잘 지켜보면서 좀 자리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해나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어떻게 매수를 좀 진행해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리도 좋아요. 심지어 지금 자리가 지금 수렴이 잘 돼 있고 아직 낮은 구간이라 시세가 쏘지 않은 상황이라 충분히 매수할 만하고요. 뭐 현대바이오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셨던 분들이면 그대로 그냥 우선은 제로가 슈팅이 한번 더 나올 때까지는 대기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슬슬 이제 제로 발표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파마는 여전히 그냥 뭐 50% 40% 구간에서 매수가 됐으니까 두 번째 슈팅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좀 대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파마는 여전히 대응 매수 관점이죠. 그리고 뭐 SF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차 반도체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지금 수혜가 예상되는데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쏘고 지금 기간 조정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매수 관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한가 중심가에서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줘요. 오랫동안 지금 매집해 왔었고, 단기간에는 이렇게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이 오랫동안 매집해온 그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는 점이 엄청 매력적이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SF 반도체. 고바이오랩 같은 것도 자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 들고, 자,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물어봤던 종목들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원래 좀 자세히 좀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서메이지가 있는데, 이 종목이 보니까 게임 관련주인데, 이번에 뉴스가 이 텐센트가 이렇게 보시면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177억 투자, 뭐 이런 상당히 의미 있는 투자를 하면서 텐센트가 나왔어요. 텐센트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게임 기업 중에서. 그리고 나스닥이 상장돼 있는데 지금 주가도 거의 테슬라하고 거의 삼성전자보다 커요. 일단 텐센트가 그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이 자회사긴 해도 지분을 직접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됐다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이전부터 여기 상한가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게임돌인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시세를 한번 쓰고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쳐부었던 요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요 구간, 이 갭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매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왜 갔나 봤더니 이렇게 텐센트 뉴스가 결국 뜨고, 물론 HTS에서는 지금 이렇게 늦게 떴지만 다른 뉴스에서 진작에 떴었겠죠. 그래서 상한가를 갔었고,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월요일날 아마 갭상승을 크게 시작해가지고 뭐 점상 내지는 어느 정도 최대 주주 자회사긴 해도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뭐 이런 지점을 시작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강하게 시작하면은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 홀딩을 해서 가져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거는 자료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기업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 기업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매출도 전혀 없으면서 재무가 상당히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대형 호재가 있긴 하지만 이게 공시를 잘 보면 이게 완전 양도 결정이 난 거긴 한데, 보니까 약간 계약 상태예요. 재무구조 개선, 뭐 이런 상당 동력 이런 건 있네요. 내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래 종결일까지 어떤 확실하게 어떤 상황이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거래가 이게 됐다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S&K도 지금 보세요. 굉장히 질질 끌고 오면서 한번 연기도 해갖고 굉장히 악재가 떠서 기대가 팍 죽어갖고 하한가도 맞고 그랬잖아요. 하한가 가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이게 약간 싱가포르 이런 거 들어간 건 조금 아쉽네. 싱가포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텐센트가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텐센트의 자기업이 자회사인가? 싱가포르에 있는 이런 회사인데, 싱가포르라 하면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아시아의 약간 페이퍼머니들이, 그러니까 조세 회피 지정 국가라서 싱가포르를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시아의 금융권, 약간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보면 돼요. 싱가포르.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이게 플루톤이 이게 뉴스는 텐센트라고 띄워놓고 텐센트가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상대방 내용이다 보니까 평가기가 2월 9일 결정은 난 것 같은데 2월 9일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충분히 괜찮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더 이상은 이 이상 파고들기 힘든 상황이라 이거에 너무 할애할 수 없고 아무래도 차후정산 이런 공시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런 건 사실 저기 어디야 종토방 가면 좀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여기 전화 보면은 IR 자료들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IR이 있습니다. IR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 전화하시든가 해가지고 요거 공시가 이렇게 떴는데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이거 보시니까 4시 34분 3분 요 기업도 괜찮은 기업이라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 싱가포르이 조금 걸리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갭이 많이 뜨면 적정 분량의 그 안전 정도의 그 수익은 좀 챙기시고 그 이상을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간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갑자기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 기타법인이 주구장창 계속 들어오긴 했거든요. 기타법인이 이게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기타법인 쪽이 거의 세력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다 좋았는데 마지막 싱가포르이 조금 걸리네요. 그 부분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젠백스 종목을 볼 텐데 이 젠백스 사실 이런 종목을 보면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날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이 평단이 여기에요. 25,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리는 낮아요. 장기 평선을 지금 잘 지지해주고는 있어요. 잘 지지해주고는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지금 좋은 상황이 나오기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고는 보는데 이 종목 아시다시피 지금 환기 종목에다가 기업 자체는 뭐 원래는 이게 바이오도 아니고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막 이런 쪽인데 어느 날부터 바이오 하겠다고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뭐였지 이게 치매였나? 알츠하이머 이 관련 쪽으로 전립선 비대증 3상 이런 거하고 두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은 뭐 재무가 원래 개판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요거는 뭐 본 사업에서 좀 성과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환기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주가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그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투자주의 환기라는 거거든요. 투자주의 환기.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 좀 이렇게 조심해라 막 이런 거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고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당장에 가지고 있어도 하질 않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상패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투신도 기관도 적당히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문제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간접적인 지표로 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기 종목을 탈피한다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럼 상당히 지금 호재다 보니까 그 임상 결과하고 별개로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차트 관점에서도 지금 바닥을 기고는 있어도 충분히 그 장기 평선 근처에서 수렴하면서 놀고 있다 보니까 차트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거래대금도 충분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도 아니기도 하고 뭔가 어떤 정보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지인분이 추천해 줬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환기 종목이라는 점에서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된 기업인 젠백스 지오라는 기업도 있는데 얘도 안 좋아요. 얘도 심지어 안 좋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얘네 젠백스 애들은 뭔가 그 작전에 가까운 뭔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저는 그렇게 예전에 살펴보고 그렇게 봤었는데 아무래도 들고 계시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안 좋게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맞다. 아니면은 비중을 최대한 적게 넣고 좀 뭐랄까 수익을 보면 좋지만 그 피해를 줄여야 되는 그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알톤 스포츠 같은 게 지금 관리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알톤 스포츠는 지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농부 박영옥이 들고 있을 정도, 박영옥 씨가 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 관리 종목에서 탈피할 수 있을, 이거 얘는 재무가 문제여가지고 영업 그 이익이 안 나왔어가지고 4년 넘게, 4년에 만에. 근데 흑자로 지금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리 종목을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벽하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심지어 거래정지도 있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박스권을 깨고 상단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그 관련 종목들 하실 거면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리스크에서 해제돼서 좀 이제부터 좋아질 것 같은 종목 하실 거면은 알톤 스포츠 같이 좀 더 검증된 종목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상태니까 충분히 굉장히 괜찮게 지금 시세가 좀 나온 상태라서 이 친환경 전기 자전거와 전기 이륜차에도 지금 좀 진입을 하고 있어서 친환경 쪽으로는 얘가 또 잘 그거 하거든요. 얘는 공공자동차 시장에서 자전거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하는 것도 있고 미국이나 그 약간 그런 뭐랄까 그 전기 자전거 이쪽에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서 각광을 좀 받는 삼천리보다도 오히려 얘네가 그거는 빨리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완전 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기업을 하시는 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박영욱 씨가 괜히 투자하지 않았겠죠. 이 병원 9%나 들고 있어요. 심지어 9%. 근데 수익이 잘 나서 약간 그 차익 실현도 하긴 했었는데 전 이런 알톤이 차라리 더 좋지 않나 이런 리스크를 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자한을 볼게요. 자한은 딱 보고 여기 역별 종목이네. 안 해. 저는 이랬어요. 저는 이랬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배워가지고 이랬는데 뭐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보니까 바닥도 좀 잘 다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MP 한강이라는 좀 이 기업은 이제 그 화장품 쪽이에요. 화장품 쪽인데 지분율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바이오 그 헬스도 뭐 있긴 하지만 그 뭐 헬스 기업이야. 뭐 이렇게 플랫폼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브랜드도 있고 내용을 좀 보니까 근데 이 뉴스가 여기 보면은 이제 MP 한강이라는 회사를 저걸 했어요.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안 나와 잘. 하여튼 MP 한강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인수하면서 시너지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고 보니까 화장품 관련 업체들다 보니까 한알령에 대해서 약간 좀 해제가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은 충분히 좀 살아날 만하기도 하고 재무도 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쳐다보고 계시고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좋은 부분을 좀 찾고자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차트쟁이니까 차트에서 이런 그림 나오면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안 해요. 일단은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는 거 거래대금도 지금 얘를 뛰어넘는 거래대금 여기를 뛰어넘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이런 기준봉이 나와야만 그때부터 얘가 이제 완전히 변신을 하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금 100%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은 이렇게 안 쳐다보거든요. 아니, 쳐다만 보지 이렇게 접근을 안 하는데, 뭐 올해는 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재료가 생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급도 갑자기 막 들어와요. 보니까 투신이나 연기 이쪽에서 갑자기 들어온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물론 인수 그 내용을 이제 봤겠죠. MP 한강 인수 내용. 그래서 그 MP 한강과 함께 조금 괜찮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MP 한강도 상장사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름이 한강이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얘는 반대로 이제 피인수 저거니까 이틀 동안 좀 내리긴 했네요. 그래서 이 기업도 상당히 좋진 않아요. 재무도 안 좋고. 네, 이게 지분율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MP그룹이 미스터 피자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화장품 관련 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나름대로 이제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얘도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얘가 왜 안 좋냐면,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9년부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일단 그 화장품 업계들이 한한령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받는 업계긴 해요. 중국 쪽 시장에 의존한 바가 많이 있었어가지고, 내수 시장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마켓 중에서 중국 시장의 90% 이상 중국 시장에 의존했는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그 판로가 막혀가지고 당연히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2020년엔 또 코로나 관련으로 더더욱 안 좋잖아요, 화장품이.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업계 쪽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라 그래갖고 살아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가려내서 하면 되는데, 이맘때쯤에 이렇게 인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자한이 승부수를 걸지 않았나, 뭐 그런 가능성은 있어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또 혼재하는 그런 상황인데, 기관이 들었다는 점에서 약간 이렇게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기준봉 잘 뜨는 거 보고 그때부터 좀 접근해 나가는 게 완벽하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뜨고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간을 끌어요. 그러다 보면 이 평선들이, 단기 평선들이 이게 정배열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꽈배기 되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배열을 갖추면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시세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 추세로 갖추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다가 매수를 하면, 장기평선 가까운 이런 지점에서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한 이쯤에서 이제 매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우선은 한 번에 간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니까요. 웬만한 종목은 한 번에 잘 못 가요. 자꾸 이런 놈이 나오니까 그런 기대감에 자꾸 뭔가 하게 되는 건데, 뭐 이런 놈 아니면은 한국파마 어디 있습니까? 한국파마 같이 그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니까 자꾸 그거 현혹되시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한 방에 꼬꾸라지는, 잠깐 보세요.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최근에 보세요. 여기 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점상 하다가 한 방에 밀고 그다음부터 기회를 안 줬잖아요. 탈출할 기회를.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 구간이 여기서부터 99%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20몇 %. 그러면 여기서 손절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손절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반등 주겠지. 이러면서, 여기 보세요. 한 이틀 끌었잖아요. 이렇게 반등 주는 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라도 반등했잖아요. 근데 바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결과적으로 마지막 내려온 게 지금 마이너스 65%예요. 65%. 그 심지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래도 여기서부터도 10몇 프로 마이너스고, 20몇 프로 마이너스.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뭐 열흘 만에.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갔다 싶으면 뭐 점상 좋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2.3 이상 봤으면 2.3에서도 조금 차시 파는 게 낫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단기간에 초급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시는 편이 맞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매수자라 그러면은 바로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전고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치면은 여기 전고점 부근에서 조금씩 매도를 좀 하고 나머지 가지고 수익금을 담보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나중에 봐서 이렇게 큰 거 한번 맞으면 여기서 이렇게 큰 거 한번 맞으면 복구가 안 돼요. 내 시드 그 보유 그러니까 뭐랄까 비중이 조절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돼 있는 보통 이런 거 막 올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큰일 나죠. 동전주 게다가 동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점에서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위즈컴이 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지켜보시면 소량으로 이렇게 매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충분히 만들어 나가는 게 미니 저기라 할까? 그래서 충분히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때 서메이지 관련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장기 이평선이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따라오면서 여기 이평선 지금 수렴되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렴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수렴돼서 확산을 할 거니까. 그래서 5에서는 지금 확산 중이죠. 여기 9% 이상 슈팅 나오면서 그리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 떴죠. 그럼 당연히 한 15%쯤 이상 여기서부터 이 정도가 얼마일라나요? 여기서부터 일단 한 이 정도는 뜨고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기 박스권을 깨고 시작한다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요 박스권을 깨지만 않으면 요거는 충분히 지지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상한가 재료라고 생각은 듭니다. 2연상 3연상은 모르겠고 끼도 있으니까 종목에 끼도 있으니까 상한가 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생각되니까 월요일날 당장에 즉시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 싶으면 조금만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홀딩하는 관점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텐센트라고 거론하기도 했고 근데 말은 텐센트인데 뉴스는 텐센트인데 공시는 텐센트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동방이나 KCTC는 뭐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 영상 좀 참고해 보시고 JNK는 여전히 매수 관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 차트를 좀 보고 종목 공부를 주말에 좀 해봤는데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이 봉 있죠. 여기 부분을 박스권을 돌파하고 여기 잘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가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매수 관점이라 보고 충분히 여기서부터 요 박스권 돌파를 하는 이런 구간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좀 시세가 레벨업이 되면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중장기 이상 충분히 가져가도 될 것 같은 종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 SNK도 지금 재료 판단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성호전자도 그냥 얘네들은 관망 내지는 이제 홀딩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톡방에서 또 한 분이 이 소스를 주셨는데 지에논 에너지라고 이 좋아요. 보니까 종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얘도 수열종 그러니까 수자원 가지고 이제 하는 그 사업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 속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고 기관도 꾸준히 담는 거 보니까 얘가 여러 가지 호재도 있을 것 같고 뉴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뉴스는 지금 딱히 나온 건 없지만 분명히 괜찮다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재무는 이제 조금 2020년에는 별로 안 좋긴 했네요. 별로 안 좋긴 한데 그 에너지 기업들은 한번 방향성을 틀면 완전히 방향성을 완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지금 돌파하고 이렇게 상단에서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쁘지 않아서 이거 개인적으로는 공부가 좀 덜 됐긴 한데 추천주입니다. 추천주예요. 그러니까 지열 난방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느릴지언정
충분히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이 롯데월드 지분도 괜찮고 괜찮다고 보네요. 그래서 일단 차트가 이뻐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초저유동, 그러니까 초저유동 종목이었다가 이제야 사업이 이제 활개를 띠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나간 상황이었죠. 와, 이전 상황은 진짜 안 좋았네요. 뭐지? 와, 2017년 상장사인데 정말 재미없는 기업이다. 원래 같으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방향성을 완전 돌아가고 있으니까 월봉으로 보면 완전히 지금 상향화하고 있잖아요. 그 박스권을 깨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엄청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대시세가 가능할 정도로 추세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이런 종목들 이제 알려주신 톡방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저라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담아서 모아가는 종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지에넌 에너지.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부터 또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